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닥터훈입니다. 네, 오늘도 닥터훈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대구도 있고 부산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남권에서 울산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불경의 또 대표주자 오늘 울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야, 울산 하면은 이제 우리 조선소도 있고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울산은 요즘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울산은 소득이 좀 받쳐주니까 울산은 좀 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도시 울산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 부동산 하락기에는 역시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군요. 네네. 대표적으로 울산 번영로 두산 일부 같은 경우 약 한 2억 8천 정도 하락을 해서 거의 30% 이상, 3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롯데캐슬도 20% 이상 하락.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침체기에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폭락한 것도 꽤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기대감을 불러 높였습니다. 세금이라든지 거래세 조건들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했는데 이런 부동산 심리적인 하락은 조정지역 해제로는 막기 힘들었다. 이게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셈이죠.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동시에 매도를 하려는 매물도 늘어나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를 내놓았다가 안 팔린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또 자금이 거니까 전세로도 내놔요. 한 집을 가지고 양쪽 다 내놓으니까 매물은 증가하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역시 울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도 심리적인 이런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군요. 네. 대세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나 보네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심리적 위축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걸까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심리적 위축, 더 근본적인 이유들은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예, 직접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이자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미분양 사태까지 울산에서 일어났고요. 거래량 자체가 죽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울산은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자동차 그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연봉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집값을 받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울산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광역시로 되었고요. 네.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인구가 약 111만 명 정도 되고 심지어는 생산 가능인구는 20, 30대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런 지역적인 전체적인 가능성들은 울산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공장이에요.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공장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올해 초에 이제 전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울산에서 단독으로 전기차 공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들을 울산 지자체가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 자동차 산업들이 전기차로 완전 바뀌는데 공장이 울산 정확하게 위치가 지정되진 않았지만 울산 부근, 울산 인근이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 그러면 어쨌든 전기차 산업은 또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환들 거기다 소득 수준도 높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심리적인 것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이 좀 풀리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기차 공장은 거의 30년 만에 신규 공장이 증설되는 거라고 해요. 그런 것들 분명히 있고요. 현대자동차 아니더라도 울산에 꽤 많은 석유화학 공업 단지들, 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우리나라에서 제3의 항구도시이기도 하고요.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수출하는 물동량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부산항, 인천항 다음으로 울산항,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 일자리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대기업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쇼핑이라든지 교육 수준들, 인프라들이 꽤 많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역시나 호재들이 있다, 전망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항상 들어보면 우리 닥터훈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항상 우리는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은 대부분의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을 이제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투자할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하겠다는 분들에게 한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심리가 꺾였다라는 게 올 초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올 이제 중반 접어들면서부터 꺾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급속하게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사이클은 주식시장보다는 항상 한 템포 늦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 전략, 투자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내년 중후반까지 충분히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은 이미 대기업 일자리들이 많아서 좋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남구 쪽에 신정동, 뭐 옥동, 복산동, 약산동 등 인기 있는 지역들은 지금도 뭐 매매가가 뭐 한 10억 원 호가하는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 치고는 꽤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옥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중에서도 학원가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교육 수준도 꽤 높아요. 그런 데가 좀 네, 호재가 있죠, 또. 그런 지역들을 인프라와 환경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캐치하시면서 보시다 보면은 아, 그동안은 저기에 내가 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들은 뭐 30% 이상 빠지고요. 아까 울산 대공원 근처에 아주 위치 좋은 아파트들도 정확하게는 뭐 주상복합입니다만 이렇게 미분양도 나고 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위주로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실거주나 매매를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울산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잘 들었는데요.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